예, 시장님. 저는 우리 당이 또 캐치프레이즈가 민생부터 민생 아닙니까? 예, 민생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뭐 다리 쥐나신 건 괜찮으십니까? 네. 그래도 시장님이 그렇게 활기차게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보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계속 좀 하시고 내년에는 완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 요즘 그 시장님 심야에 택시 잡기 어렵다는 이야기 계속 듣고 계시죠? 네. 시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고 서울시에서도 그 상당히 발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 2021년 11월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추진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뭐 개인 택시 3부제하고 심야 부제를 풀어주는 거겠죠. 좋은 정책인데 이게 이제 먹히려면 그만큼 택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죠? 무단 휴업하는 택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사실 이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시민들에게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좀 잘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경우는 뭐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단 휴업 택시 적발 같아요. 왜냐? 이렇게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적발을 한 건수를 보니까 2021년에 8건, 2022년에 20건. 올해는 아직까지 2건밖에 적발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적발하는 게?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뭐 어디 가서 사금을 캐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 적발이 안 될 수가 있나? 오죽하면 시장님 감사원에서 소국 행정 뭐 실태 감사하겠다라고 하고 서울시의 심야 무단 휴업 택시 단속을 그 소국 행정의 사례로 지적까지 했습니다. 아, 좀 치욕스럽습니다. 근데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서울시 직원 3명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겁니다. 근데 이 감사원이 왜 징계까지 요구를 했나 이렇게 봤더니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봤더니 좀 수긍이 가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무단 휴업 제재 기준을 너무 일방적으로 임의대로 완화를 해버리고 무단 휴업 택시를 과소로 산정하거나 대상자도 잘못 파악했다. 무단 휴업 의심 택시가 수천 대인데 세대만 행정처분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감사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좀 아프게 생각하시고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특히 밤 늦게 앞으로 점점 추워질 텐데 시민들이 택시를 못 잡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은 없는 그 오세훈표 정말 민생 서울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적극 행정 이야기 한번 할게요. 그 공동주택 단지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동주택 운영에 대해서 매우 지금 중요하게 점점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도 지난 10월 5일 날 그 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으로 방향도 옳고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볼 때요. 사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2010년도에 이미 벌써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파트 주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독점해 오고 있다. 이거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정확하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죠. 주민 참여 검수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시장님이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나니까 지금은 별로 하실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2019년도에 아파트 관리 감독 권한 자체를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다 넘겨버렸어요. 아시죠? 저는 이게 서울시가 과연 자치구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이른바 남방열사 사건 터지고 나서 민원이 엄청 폭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너무 귀찮은 나머지 이거를 각 자치구로 넘겨버렸다는 거죠. 근데 구청장은요, 대단위 아파트의 입대위 위원장하고 척을 질 수가 없어요. 의리예요. 그 관계에 있어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적발을 해도 지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대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입대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과 고발,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과거에 시장님이 2010년도에 서울시장을 하셨을 때는 아파트 입주민 간의 소송 현황에 대해서도 통계 관리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짚으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5년간의 이런 자료 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우리는 이거 안 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택정책실을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저는 궁금한데 과가 9개고 센터가 2개고 팀이 63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 관리를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송파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7,0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번에 합동점검 받았는데 행정지도가 10건이고 과태료 8건 받았습니다. 8건 모두가 부적정 비리고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걸로 끝입니다. 입대위 대표 같은 경우는요, 주민들 참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자투표 자체도 그냥 안 들여오고 있어요.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 오세훈 시장님 2010년도에 오세훈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공동주택 관리 똑바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